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국문학자이자 작가인 현길원의 어린 영웅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40년 제주에서 출생하였고 제주대학을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0년 성 무너지는 소리로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하였으며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영웅담. 말째 삼촌이 가미카제 도코다이로 지원 입대한 것은 17살 때였다. 말째 삼촌이란 막내 삼촌을 말하고 가미카제 도코다이란 가미카제 특공대를 말합니다. 삼촌은 어렸을 때부터 내 또래의 꼬마들에게 선망의 존재였다. 아이들만이 아니다. 동네나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후에 커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입에 오르내렸다. 6살에 천자문을 다 외워 동네 청년들 앞에서 한자 알기 내기를 하였으며 소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6년 동안 무엇에나 1등이었다. 내가 삼촌의 그러한 면모를 절실히 느낀 것은 소학교에 입학하던 날부터였다. 7살이 되던 9월이었다. 아버지의 흰 두루마기 자락에 매달려 학교 문으로 들어선 나에게 모든 게 놀라운 것뿐이었다. 늦여름의 아침 햇살이 까만 냇모래가 곱게 깔려진 운동장 위에 부서지면서 왁자지껄 떠드는 애들의 목소리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비가 한 가닥 지나간 운동장은 마치 물로 씻어낸 것처럼 정결한데 그 위를 지프로 만든 조리라는 밑창만 있는 신을 신은 애들이 경쾌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땡! 유난히 맑고 고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왁자지껄 떠들던 학생들이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더니 개구리 우는 웅덩이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조용하였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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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다시 울리자 아이들은 우렁찬 군가에 발맞춰 발걸음도 가볍게 복판으로 모여들면서 어느새 질서정연히 대호가 이루어졌다. 맨 앞에 선 학생의 운동장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구령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데 그 구령의 장본인이 바로 말째 삼촌이었다. 우리 조무래기 1학년들은 한편에 무질서하게 늘어서서 놀란 병아리 새끼 모양으로 학생들의 움직임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전체 학생을 지휘하는 삼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은 구령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였고 삼촌의 선창에 따라 열심히 무엇을 우렁차게 외웠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황국 신민 선서였다. 입학식이 끝나자 아버지는 여러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그마한 키에 칼까지 찼는데 눈이 약간 크고 턱이 짧은 다부진 인상이었다. 그가 바로 일본 사람 도미다 선생이었다. 네가 구미모도 조카군. 삼촌같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는 내 머리를 독독 두드리며 인상답지 않게 부드럽게 웃어줬다. 그때였다. 성님, 삼촌이 저만큼 서 뛰어와서 아버지 앞에 꾸벅 허리를 굽혔다. 군이모도 조카가 입학하여서 기쁘겠어. 도미타 선생은 삼촌과 나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어른들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오가던 신입생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봤다. 학생 중에 제일 높은 생도가 삼촌이란 걸 알면 너희들도 내게 함부로 못할 거야. 나는 삼촌 그늘에서 뻐길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 난 삼촌의 그늘에서 1년을 보냈다. 선생님들과 상급 학년 애들까지도 내가 구니모도 사다미나의 조카란 걸 알자
사근사근 친절히 대해줬다. 나는 매일 삼촌을 따라 잠자리에서 일어나선 1시간쯤 공부를 한 후 등교를 하였다. 삼촌은 그즈음 읍내 농업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공부하였다. 그렇게 삼촌 따라 공부한 덕분에 2학기가 들어서자 당연한 것처럼 급장이 되고 공부도 제일 잘했다. 그렇게 되자 나의 학교 생활은 더없이 즐거웠다. 매일 조회 때면 나도 학급의 맨 앞에 급장으로 서고 삼촌은 전교생을 지휘하기 위하여 급장들보다 두어 걸음 앞서 떡 버티어 섰는데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는 일은 여간 흐뭇한 것이 아니었다. 삼촌의 졸업은 내게 큰 사건이었다. 얼마 동안은 텅 빈 가슴을 안고 지내어야 하였다. 그러나 삼촌의 그림자가 하루아침에 꺼져버리지 않고 학교의 이곳저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몇 안 된 상급 학교 진학자 중에서 삼촌은 좋은 성적으로 농업학교에 입학하였고 어쩌다 한 번씩 그 까맣고 빳빳한 세루 양복을 입고 학교에 나타날 땐 6학년 애들에게 빙 둘러싸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였다. 삼촌이 졸업한 후 1년쯤 지나서였다. 일본군의 싱가포르 말레이 점령을 축하하는 행사가 학교와 마을을 온통 붕붕 뜨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축하 선물로 받은 고무공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승전의 혜택이 즐겁고 값진 것임을 실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공이래야 고작 헝겊을 둘둘 말아 만든 것이거나 돼지 오줌통, 방광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만든 것들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선물로 배급받은 공은 정말 꿈속에서만 보던 왕자들의 놀잇감이었다. 우리 마을 애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는 마을 어귀 잔디밭 공터에서 해지는 줄 모르고 공놀이를 하곤 하였다. 그즈음 또 하나의 즐거운 소식이 우리 집에 날아들었다. 삼촌이 농업학교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도미타 선생이 전해온 것이다. 2학년 1학기 수료에서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무엇에도 농업학교 안에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는 학생이라는 도미타 선생의 설명에 집안 식구들은 너무나 좋아하였다. 할아버지는 먼 하늘을 바라보시며 장죽을 빠셨는데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이 흐르고 있었다.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한라산 남쪽 기슭 금성산에 모신 증조부님의 음덕이 우리 집안에 차차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할아버지는 3번이나 이장을 하여 결국 증조부님을 그 먼 금성산까지 가서 모셨다. 도미타 선생이 집에 왔다간 그 뒷날 학교 조회 때 김우라 교장은 어느 날보다도 목청을 돋구어 삼촌이 농업학교에서 1등했다는 사실을 전교생에게 알리면서 이 일은 바로 학교의 명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더 바빠졌다. 공부보다는 작업과 반복 연습, 사역 동원으로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았다. 승전 축하대회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겐 더 이상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교장은 조회 때마다 황군의 승리를 알리면서 약간 쉰 듯하게 카랑카랑한 목청을 돋구었다. 직원실 앞복도에 마련된 전황도란 전쟁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지도를 말합니다. 파란 물감이 칠해진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섬들에는 매주일마다 새로이 작은 일장기들이 꽂혀졌다. 토요일마다 고향에 들르는 삼촌의 내왕도 뜸해졌다. 주말만 되기를 기다리는 나의 기대가 허황스럽게 될 때면 바늘로 수없이 꿰맨 낡은 공을 가지고 놀다가도 문득문득 불쑥 나타날 것 같은 삼촌의 환영이 어른거리기도 하였다. 4학년 2학기 봄이었다. 만발했던 벚꽃이 눈비 오듯 떨어져 내리던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귀축 영미 경멸을 외치면서 귀축 영미 경멸이란 귀신 짐승 같은
영국, 미국을 격퇴하여 없애자는 뜻입니다. 성전 완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고학년들은 30리 밖 읍내 비행장 공사에 동원되었고 우리는 때때로 공습 경보에 놀라 운동장 옆 방공호 속으로 숨바꼭질 하기도 하였다. 김우라 교장은 아침 조회시마다 영미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면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선 모두 승전 대열에 앞장서야 된다고 강조하곤 하였다. 그즈음 도미타 선생이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헐렁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와 무엇인가 귓속말을 주고받다가 돌아가곤 하였다. 얼마 후 삼촌이 황국 군대에 지원한다는 소식이 학교 안에 퍼졌다. 봄비가 바람을 안고 며칠째 내리더니 벚꽃나무의 꽃이 거의 떨어져 버렸던 날이었다. 오랜만에 갖는 전교 학생 조회 때 김우라 교장은 약간 상기된 얼굴로 교단 위에 올라섰다.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선배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가슴이 울렁거렸다. 들으나마나 그것은 삼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애들도 긴장된 얼굴로 조용해졌다. 영광스러운 한국 국민의 긍지를 보이려고 한국 군대에 지원 입대하게 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군이모도 사다미나 군을 그만 교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잃어버렸다. 애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교장은 멍하니 푸른 창공을 올려다보았다. 교장이 목이 메어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선생님들도 고개를 숙이고 발로 운동장 모래를 도닥거리면서 그 분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도미타 선생만이 입술을 깨물듯이 입을 다물고 애들을 뚫어져라 둘러보았다. 그 후 나는 어떻게 그 조회를 넘겼는지 모른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잔치집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다른 마을에 사는 먼 외가 친척들까지 드나들었다. 동네 일가 사람들은 밤낮으로 들어 살다시피 하였다. 면장을 비롯한 지서 주임이며 면직원, 학교 선생님들까지 집으로 찾아와선 삼촌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축하와 격려를 하였고 할아버지께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칭송의 말을 하였다. 하루는 농업학교 교장이 면장과 지서주임을 앞세워 김우라 교장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 삼촌의 출정이 영광스러운 일이란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감나가는 일본 정종 한 병을 할아버지께 드리기까지 했다. 나는 그런 장면들을 한편 구석에서 훔쳐보면서 커서는 꼭 삼촌과 같이 한국 군대에 지원 입대하리라 단단히 마음먹었다. 삼촌이 떠나던 전날에는 제삿날처럼 사람이 밤새 들락거렸다. 울타리를 가득 채운 삼나무가지에 바람이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큰 기침 소리와 툇마루를 두드리는 담뱃대 소리가 유난스레 밤을 흔들곤 하였다. 부산스럽게 오가는 고모네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조용하였고 그렇게 흥청거리던 며칠 동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착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삼촌은 집안 사람들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삼촌의 낡은 세루 양복 저고리 실밥을 만지면서 이따금 후룩후룩 코를 들이켜곤 하였다. 마을 청년들이 며칠째 광목천에 정성 들여 그린 커다란 흰오마루는 일장기를 말합니다. 마루 한가운데에 펼쳐놓자 제일 먼저 할아버지께서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문 장구를 비는 축원문을 썼고 이어 마을 청년들이랑 일가 어른들이 저마다 한 구절씩 썼다. 흰오마루의 하얀 바탕이 거의 검은 먹글씨로 채워져 갈 동안에도 삼촌은 여전히 할머니 곁에 꼭 붙어 앉아서는 그런 광경을 나무일 보듯 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날씨가 유난히 개었다.
어쩌녁 불던 바람도 쓰러지고 울타리 삼나무엔 아침 햇살이 쏴하니 퍼졌고 지붕 위로 날아온 몇 마리 까마귀가 드나드는 사람들을 기웃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동네 어귀까지 나와 삼촌을 배웅하였고 일가 친척들과 청년들이 10리나 되는 면소재지 마을까지 동행하였다. 제일 앞에는 삼촌과 아버지와 마을 청년 네댓이, 그 뒤로 내 손을 꼭 잡은 할아버지와 고모네, 어머니, 할머니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따랐다. 참대 끝에 매달려진 만장 같은 장행 경문이 바람에 기운차게 휘날렸다. 축, 이병, 국본 정남, 신국 불패, 무은 장구, 성전 완수. 국본 정남은 삼촌의 이름을 한자로 쓴 것이다. 우리는 면소재지 마을 한 길을 기세 있게 걸어나갔다. 길 양쪽으로 쭉 늘어선 집들에서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나와 우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학교 운동장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양옆에 면 관내 청년들과 부녀자들까지 늘어섰고 앞에는 기무라 교장을 비롯한 면장이며 지서 주임, 기타 면내 여러 유지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섰고 그중 누군가가 먼저 군이모도 만세를 외치자 모두들 따라 만세를 불렀다. 연단 옆에 마련된 자리에 삼촌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앉자 식은 시작되었다. 긴 장행사가 기무라 교장과 면장 그리고 청년 대표로 이어졌다. 군이모도는 훌륭한 황국 국민으로서 황은을 깨닫는 영광을 가졌다고 하면서 전쟁은 틀림없이 이길 것이고 우리는 군이모도의 장도를 진정으로 축하하면서 성전 수행에 앞장을 서자 거의가 이런 내용이었다. 장행사가 계속될 동안은 모두들 숙연하다가도 끝날 때면 손뼉이 부서져라 치면서 군이모도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를 미친 듯이 외쳤다. 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삼촌 주위에 빙 둘러서서는 손을 잡아 흔들거나 어깨를 치며 축하와 무은 장구를 빌어주었다. 각 마을에서 보내온 장행을 축하하는 경문이 씌어진 일장기들이 삼촌의 어깨에 둘러졌다. 바람이 우수수 벚꽃나무 잎새를 흔들자 사람들이 쥔 막대 끝에 장행 경문이 펄럭거렸다. 나는 문득 중조부님 장례식 때의 만장 행렬이 생각났다. 환영인파가 교문을 빠져나가더니 다시 한길 양편에 쭉 늘어섰다. 텅 빈 듯한 운동장에서 나는 삼촌의 손을 잡고 서서 가슴으로 밀려드는 가느다란 공허를 누르고 있었다. 그때 도미타 선생과 몇 사람이 다가왔다. 축하한다. 너의 출정은 가장 사나이다운 결단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감사합니다. 넌 삼촌 없어도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도미타 선생은 나에게 싱긋 웃어 보였다. 이어 그는 집안 어른들께 일일이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기무라 교장과 면장, 지서주임, 그리고 도미타 선생을 비롯한 젊은이 몇 사람과 함께 쭉 늘어서 있는 마을 한 길을 걸어 나갔다. 손에 손에 일장기를 든 사람들이 길 양편에 쭉 늘어서서 악받친 소리로 만세를 부르며 삼촌을 환송하였다. 청년들과 학생들이 더 열광하였다. 가을 운동회 때 마을 줄다리기처럼 모두들 흥분하고 있었다. 삼촌이 목탄 버스를 타고 읍내로 떠나버리자 거리는 운동회가 끝난 운동장처럼 쓸쓸해졌다. 만세를 부르며 열광하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우리 식구들을 흘끔거릴 때 나는 그들에게서 큰 음모가 서린 배신 같은 걸 느꼈다. 나는 울컥 울음이 북받치는 걸 참았다. 모두들 우리와는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았다. 삼촌이 떠나고 얼마 안 되어 장마가 시작되었다. 질적거리는 날씨에는 아버지의 헌 양복 저고리를 우비 삼아 둘러쓰고 학교를 오가면서 삼촌 생각을 하였다.
아이들은 그날 그 화려한 장행회 이야기를 옛 이야기처럼 하였다. 항상 우리 집엔 허탈이 누적된 습기처럼 쌓였고 문득문득 삼촌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나는 몸으로 파고드는 외로움을 털 길이 없었다. 할머니는 초일에마다 메밀 돌레떡을 만들고서 마을 일회당에 열심히 드나들었고 할아버지는 밤늦도록 마른 기침을 하시며 마루 귀퉁이에다 빨던 장죽을 소리나게 두드리곤 하였다. 장마가 끝나자 찌는 듯한 여름더위가 몰려왔다. 마당 앞 먹구슬 나무에 매미가 기차게 울어댈 때 삼촌의 편지가 왔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따가운 오후였다. 우리 집 앞 동산에서 큰 가방을 둘러맨 배달부를 만났는데 그는 빙긋이 웃으며 커다란 봉투를 내주었다. 그게 내 손으로 들어오는 순간 기쁜 소식이란 예감이 퍼뜩 들었다. 봉투를 받아든 아버지는 모시옷을 입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곧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여름 대낮에도 늘 방 안에서만 생활하였다. 잠시 후 아버지가 큰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와서는 내게 내밀었다. 그것은 몰라보게 어른스럽고 늠름한 삼촌의 모습이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비행기에 턱 기대 섰고 머리에는 이상한 바가지를 쓰고는 의연하게 웃으며 버티어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였다. 그날 저녁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와 할머니는 사진을 껴안듯 하고 흑흑 흐느껴 울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모네며 마을 부인네들이 사진을 손으로 옮겨가며 볼 동안 사진은 눈물 자국과 손때에 절어지면서 구겨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걸 학교에 갖고 가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보이고픈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내게까지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싱숭거렸다.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서도 삼촌의 떡 벌어진 모습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모든 게 헷갈렸다. 어떻게 삼촌의 모습을 내 입으로 여러 아이들에게 전달할까 마음을 썼다. 그날 조회 때였다. 김우라 교장은 황은에 보답하자는 내용의 긴 훈화를 끝내고는 미리 들고 온 사진 한 장을 아이들에게 휘휘 둘러보이더니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사진은 바로 집에 온 것과 똑같은 삼촌 것이었다. 교장은 군이모도 사담이 나야말로 황은에 보답할 줄 아는 진정한 황국의 청년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그런 그의 충정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는 극장 자리에 서서 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등 뒤로 퍼부어지는 걸 느꼈다. 김우라 교장은 덧붙여 군이모도 사담이 나는 용감한 가미카제 독고다이로서 하늘을 날며 영 미군들을 무찌를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날부터 삼촌의 사진은 액자에 끼워져 직원실 복도에 마련된 전황도 옆에 걸어놓고 휴식 시간마다 아이들이 드나들며 바라보게 했다. 얼마 동안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모여들어 목을 빼고 사진 구경을 하느라 복잡거렸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고구마를 캐어낸 검은 밭엔 맵고 찬바람이 휑휑 흙을 날리며 불기 시작했다. 학교가 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유난히 가문 날씨 때문에 길에는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다. 시보리길을 걸어갈 동안 배 안에서는 쫄랑거리는 배고픔 소리가 났고 동네에 들어서면 울타리마다 빨갛게 익은 감이 허기를 더하게 하였다. 그럴 때마다 하늘로 눈을 돌리면 어리더릿하게 파란 하늘이 물이 출렁이듯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였고 문득 삼촌이 비행기를 타고 영미군의 진지에 포탄을 꽝꽝 퍼붓고는 의연히 웃고 있는 모습이 하늘을 꽉 메워버리곤 하였다. 화려한 장행회에서 영웅처럼 대접받던 삼촌이 다시 정말 영웅이 되어 돌아오는 날 군중들이 미친 듯한 환영을 생각하노라면 어느새 삼촌 대신에 그 자리에 나를 앉히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배고픔도 잊은 채 집에 당도하게 되곤 하였다. 회색 하늘에 바람이 어지럽게 일고 마을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던 까마귀 떼가 저녁 어스름이었다. 마당에 깐 짚을 어지럽히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방에서 뛰어나온 나는 할아버지와 마주 서 있는 지서 순사와 면사무소 직원을 보았다. 그들은 잠시 후에 떠났고 할아버지는 멍하니 어두워가는 하늘만 바라보다가 툇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불쌍한 자식 하고 중얼거렸다. 내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흐느끼는 걸 보았고 잠시 후 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저녁 일가 친척들이 삼촌이 출정할 때처럼 많이들 모여들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삼촌의 죽음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묵묵히 서로들 얼굴만 살폈고 누구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기다리는 표정들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나도 그렇지만 삼촌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뒷날부터 면과 학교에서 더구나 읍내까지 해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삼촌의 죽음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머릿속은 바다를 배경으로 비행기에 기대선 굉장히 어른스럽고 의연한 삼촌의 모습으로 꽉 차 있었다. 며칠 후 학교 복도에 걸려있던 삼촌 사진이 액자 윗부분에 까만 헝겊으로 세모나게 두 쪽으로 묶여져 책상 위에 세워졌고 그 앞에는 국화 한 다발이 놓여졌다. 상급 학년부터 전교생들이 한 사람씩 그 사진 앞에서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동안 어색하게 지내야 하였다. 삼촌의 죽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유골이 오고서였다. 그동안도 학교에 임시로 마련된 삼촌의 빈소엔 시들지 않은 국화꽃이 늘 자리를 지켰고 난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삼촌의 장례식 날 나는 배로 만든 상복을 입어야 하였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일가 어른들과 지방과 학교 선생님들과 여러 번 의논이 오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동생이 둘이나 있는 장손인 내가 구태여 삼촌의 상주가 되는 데는 도미타 선생과 기무라 교장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였다. 내가 삼촌을 무척 따랐으며 삼촌의 용맹스런 정신을 이어받기에 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학교에서는 내가 상주가 되는 것을 바랐다고 들었다. 장례식은 장행대회 때보다 더 성대하였다. 읍내 군수와 경찰서장도 왔고 농업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한 거의 전 선생과 학생들이 많이 왔다. 면 관내 각 마을에서 청장년들이 거의 다 모였다. 말탄 군인에 의하여 우리 집에 모셔온 유골 상자는 집에서 사흘을 묵고 다시 말탄 군인들의 인도로 연결식장인 소학교로 옮겨졌다. 소학교 운동장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으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였다. 할머니와 고모네들의 슬픈 울음소리도 그 분위기 때문에 목 안에서만 맴돌 지경이었다. 나는 거추장스러운 상복을 입고 조회대에 제일 가까운 곳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삼촌의 죽음에 대하여 말이 모자랄 지경으로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남은 우리도 그의 야마도 다마시를 이어받아 야마도 다마시란 일본의 혼을 말합니다. 보국 진층을 다짐하자고 했다. 더구나 학생 대표, 친구 대표, 청년 대표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들은 진정 부끄러운 존재들이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용감히 나가 싸워 영미 귀축들을 무찌르고 제국의 승리를 위해 몸바쳐 황은에 보답하자고 외쳤다. 그런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풀리면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는 삼촌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뭔가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만족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스님의 독경 소리에 따라 유골 상자는 지난번 사진보다 더 큰 사진을 앞세우고 말탄 군인들의 호의 속에 마을 밖 절로 운구되어 안치되었다. 소학교에서 절까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너도 삼촌같이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 고 하였으나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다면서 위로인지 축하인지 모를 말들을 하였다. 일가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 지방에서 이렇게 성대한 장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였고,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는 집안 식구들의 슬픔을 약간씩 덜어주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다음 날부터 직원실 앞 복도 전항도 바로 위에는 삼촌의 큰 사진이 나를 따르라는 붓글씨의 글귀와 함께 걸려있게 되었다. 날이 지날수록 공부보다 다른 일이 점점 많아졌다. 공습은 더욱 심해졌고 4학년인 우리에게도 작업이 많아졌다. 운동장 모퉁이나 학교 주위에 더 많은 방공호를 팠고 때때로 읍내 비행장 작업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송진 채취, 피맞아 심기, 퇴비 만들기, 어떤 때는 바닷가로 가서 호나 굴을 파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나는 삼촌의 죽음을 실감할 수 없었다. 집 안방에 삼촌의 사진과 함께 마련된 혼백상 앞에서 음력 초하루 보름 때마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눈물을 닦을 경우도 있었지만 난 사진을 볼 때마다 오히려 삼촌이 내 곁에 꼭 붙어있는 마음이었다. 매일 학교에 나가면 직원실 앞에 걸려있는 삼촌의 사진 앞에서 나도 종종 다른 애들처럼 선망에 찬 눈길을 보내기도 하였고 애들이 주고받는 가상적인 삼촌의 무용담에 더없이 만족하기도 하였다. 언젠가 도미타 선생이 가미카제 특공대 무용담을 들려주고는 구니모토 선배도 그런 용감한 제국 청년이었다는 말을 할 때 죽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할 수 있으며 삼촌의 죽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면 저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생각하곤 하였다. 날이 갈수록 학교 안팎이 뒤숭숭해졌다. 아침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은 긴 훈화를 통하여 삼촌과 같은 용감한 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 교단에 올라선 도미타 선생은 한 주일 동안의 전황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일본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하였다. 직원실 복도 전항도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일장기가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하나둘씩 더 꽂혀졌다. 며칠만 있으면 기다리던 승전의 날이 올 것이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은 꼭 이 말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승전 축하로 고무공을 주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 오히려 헌 고무신짝과 승전 축하 선물로 주었던 고무공이 찢어진 것까지도 모아 바치도록 했다. 지난 주일에도 장영회가 있었다. 젊은 청년 6이 떠났다. 삼촌이 떠난 후 2번인가 3번째였다. 지난해부터 묻지 말라 갑자생이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갑자생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들은 맥이 탁 풀렸고 그 집안은 초상집 같았다. 삼촌처럼 의연히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초여름이 다가올 무렵 항구인 읍에서는 큰일이 났다. 밤에 몰래 떠나던 화물선이 미국 비행기와 한바탕 맞붙어 박살이 난 것이다. 우리도 직접 그 광경을 보았는데 밤바다는 대나처럼 환하게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뒷날 도미타 선생은 미국 놈의 비행기가 제국 함대의 대포에 맞아 바다에 떨어졌다고 큰 소리로 설명하였다. 문득 잠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육집으로 소개시키고 한라산을 중심하여 이 섬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는 가운데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방학이 되어도 우리에겐 놀 날이 많지 않았다. 애국반별로 할당받은 퇴비를 만들어야 했고 읍내 비행장 공사장에도 며칠씩 동원되어야 했다. 그날은 우리 반의 소집일이었다. 두어 주일 쉬다 보니 학교일이 여간 궁금하질 않았다.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작업만 하는 학교였으나 그래도 가고픈 곳이 학교였다. 교문 안으로 들어섰으나 애들은 눈에 띄질 않았다. 아침 햇살을 받고 신나게 펄럭일 빨간 일장기도 개양되지 않은 채 키 큰 개양대만 하늘로 솟아 있었다. 운동장엔 동네 아이들 몇몇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애들이 모여 제재거리는 운물가도 한산했다. 직원실 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활짝 열려 있어 우렁우렁 사람 소리도 들릴 법한데 이상했다. 나는 나를 잘못 알았나 하여 헤아려 봐도 틀림없이 오늘이 소집일이었다. 너무 일찍 왔나 싶어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봤으나 늦으면 늦었지 이르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조회대에 기대어 운동장을 휘둘러 보다가 직원실 앞에 있는 농나무 그늘로 갔다. 거기에 앉아 교문을 내다보며 아이들을 기다리려고 했다. 그때 키 큰 중학생들 서너시 교문 안으로 바삐 들어서고 있었다. 이 학교 출신인 농업학교 학생들로서 나도 아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직원실 앞으로 걸어오다가 나를 발견하곤 의아한 얼굴을 하며 뭐하러 학교에 왔어? 소집일. 내가 너무나 퉁명스럽고 거친 그들의 물음에 기가 죽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입안에서 오물거리는데 임마 전쟁은 끝났어. 나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은 나무 그늘로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사뭇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모두들 축하회를 준비하러 갔는 걸 나만 혼자 떨어진 게 아닌가? 아, 축제가 벌어지고 다시 그 탐스런 고무공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임마, 일본이 졌어. 우리는 해방이야, 해방. 그늘에서 숨을 돌린 그들은 내가 아직도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다시 말했다. 해방이 뭐야? 해방이? 일본이 지다니? 매일 조회 때마다 이기고 있다고 했는데. 집으로 가. 이젠 송진을 안 캐와도 되고 방공호를 안 파도 돼. 그들은 내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닫혀진 직원실 안을 엿보며 승강구로 들어가다가 야, 김우라 교장이나 도미타 선생 못 봤니? 하고 내게 되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불손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을 쳐다봤다. 흰 구름이 아주 느리고 여유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름끼리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있었다. 일본이 망했다. 우리가 해방이 된다. 해방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였다. 복도를 울리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에 이어 물건들이 부딪히고 쓰러지고 무엇인가 박살이 나는 듯한 소리가 직원실 복도에서 들려왔다. 이어 직원실 유리창문이 요란스럽게 열려지더니 무엇이 밖으로 내던져졌다. 동시에 쨍그렁하고 깨어지는 건 액자에 고이 간직되어 온 일장기와 황국신민 선서였다. 액자의 유리에 짝짝 금이 가면서 새빨간 일장기가 엉망이 되어 찌그러졌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난 그들이 교장 관사 쪽으로 사라져버리자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살금살금 승강구로 들어갔다. 승강구 벽을 채우고 있던 많은 포스터들이 찢겨져 흙먼지는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직원실 앞 복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그렇게 많은 일장기가 꽂혀있던 전항도가 여지없이 뜯겨져 마룻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삼촌의 그 의연한 모습이 두 쪽으로 찢겨져 박살난 전항도 틈에 끼어 있었다. 목이 칵 막혔다. 머리가 핑그르르 돌았다. 삼촌,
삼, 삼촌, 삼촌을 불러봐도 소리가 나질 못하고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나는 정신을 수습하려 버둥거리다가 벽에 기대었다. 눈에 눈물이 괴기 시작했다. 나는 찢겨진 사진을 제대로 되게 맞추어 보았다. 금관 얼굴과 가슴에선 새빨간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삼촌의 죽음이 알려오던 날 피를 토하듯 한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울컥 가슴에 맺혀왔다. 불쌍한 자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카의 시점에서 그려낸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학교에서 우등생이던 삼촌이 억압된 체제하에서 수동적으로 영합하여 살 수밖에 없고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